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통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도 용어가 어렵지만 실제로 이 통계 파트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통계학이라는 학문은 많이 어려운 학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통계는 제한적인 부분만, 통계학의 일부만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험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나 경우의 수 파트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되긴 하지만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에 대한 불편함이 약간 공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훨씬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통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공포를 떨쳐버리시고요. 우리가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쌓아가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확률 변수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확률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이 변수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변수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은 거는 뭐냐면 변수로서의 역할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제가 확률 변수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정의역은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뭐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든지 하면 표본 공간을 정의하게 되죠. 그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그 다음에 공역을 실수 값으로 해서 대응시켜 주는 겁니다.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동전을 내가 5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을 5번이 던지게 되면 그 나오는 순서에 따라 표본 공간들이 쭉 정의가 되겠죠. 근데 그 정의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실수 값으로 대응을 시켜주기 때문에 함수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산이라고 하면 유한하거나 아니면 셀 수 있는 것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하면 그 개별적인 확률 변수의 어떤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이 얼마인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의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가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이 값을 가질 확률 pi가 대응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x가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문자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응되는 이 확률이 있는데 이 확률을 표로 나타내면 보통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하죠. 그 확률 분포를 갖다가 함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배울 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드리면 나중에 조금 더 명쾌해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0부터 3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 중에서 자, 동시에 2장을 뽑게 됩니다. 그때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카드에 적혀 있는 2장씩 뽑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표본 공간은 0, 1, 0, 2, 0, 3, 뭐 1, 3 이렇게 뽑히겠죠. 근데 그럴 때 0, 3을 표본 공간에서는 0, 3이라고 부르지만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표본 공간에서는 0하고 3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게 순서상은 아닙니다. 그냥 0하고 3이 나온 건데 이거를 확률 변수 값으로는 3으로 대응시키겠다는 겁니다. 차가 3이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응시켰기 때문에 함수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값에 대해서 계속 따지기 때문에 변수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공존하는, 그래서 그렇다고 아마 확률 함수 변수라고 하면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지만 함수로서의 대응 관계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다. 근데 이제 x가 0과 2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차는, 이 숫자에 대한 차는 유한하죠. 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고, 그럼 0과 2 사이 차는 지금 정수로만 나오니까 x는 당연히
1이겠습니다. 물론 이산확률 변수라고 해서 확률 변수가 항상 정수는 아닙니다. 유한계고나 셀 수 있다는 거지 정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가 정수로밖에 못 나오겠죠. 그래서 x가 1일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통계에서 하는 이야기도 거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죠? 차가 1이 되는 경우를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뽑으면 차가 1이 될까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그죠? 세 가지겠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동시에 2장을 뽑기 때문에 순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도 조합을 썼죠. 자, 4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저 3가지가 있으니까 3, 6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용어를 아마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또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확률 질량 함수도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확률 변수를 1부터 n까지, 지금 우리가 보면 확률 변수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n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더해주면 당연히 이 합은 1이 되겠죠. 자, 이 성질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전사건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제한적 범위를 가지는 게 있을 때 그 개별적인 사이에 있는 확률을 다 구해주시면 되고 등호가 포함됐기 때문에 양 끝도 해서 i부터 j까지 확률을 다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식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거죠. 표본 공간과 확률 변수의 대응 관계를 자, 함수식으로 표현해 준 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x 값은 확률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를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전체 합이 1이 돼야 된다는 우리 기본 조금 전에 보셨던 2번의 성질이죠.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1이라는 합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10분의 자, 분모는 같으니까요. 한 번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자, 두 번째 0이 들어가면 2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1이 들어가면 a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네 번째 2가 들어가면 2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2a와 2a는 없어져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럼 넘어오면 이 합이 10이 되는데 2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서 8이 되고요. 2a를 더해서 10이 되기 때문에 a는 1이 되겠네요. 자, a가 1이 됐습니다. 자, a가 1이 됐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함수는 10분의 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과 2가 될 확률 이 부분은 이제 계산을 할 때 x가 1이 될 확률과 x가 2가 될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1이 될 확률은 10분의 아까 우리가 a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 넣으면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분의 x가 2가 되면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7.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이름을 봤을 때, 용어를 봤을 때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 푸는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번만 이 용어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좀 이 용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큰 공포감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확률 변수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